퇴직하셨다면서요. 요즘은 다들 뭐라도 하나씩 하던데 작은 가게라도 차릴 생각 없으세요? 아버님, 이제 시간도 많으신데 가만히 계시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아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세상은 종종 이런 말들을 건넵니다. 어떤 말은 진심 어린 걱정처럼, 또 어떤 말은 따뜻한 권유처럼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 말들이 마음속에 쌓일 때 우리는 어느새 설명할 수 없는 조급함에 휩싸이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40년 가까이 쉼없이 달려온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뒷모습과 멈춤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려 합니다. 경기도의 한 도시에 사는 예순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3년 전 그는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동료들의 박수와 후배들의 따뜻한 인사를 받으며 마지막 출근을 마쳤던 그날, 그는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진짜 나만의 시간이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퇴직 후 처음 맞이한 월요일 아침. 알람 소리 없이 눈을 뜬 순간 몸보다 마음이 먼저 번쩍 깨어나는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푹 쉬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해도 되는 걸까? 주변 사람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병나. 그래도 뭔가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옛 회사 동료들과 점심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 그처럼 정년 퇴직을 하고 각자의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반가운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 얼마 전에 저가 커피 전문점 하나 차렸습니다. 장사가 쉽진 않은데 그래도 아침마다 나갈 곳이 있으니 살 것 같아요. 또 다른 친구는 김밥집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 손질하고 정신없지만 동네 단골 손님들 보는 재미가 쏠쏠해. 어느새 대화의 주제는 퇴직 후 무엇을 하며 사는가로 흘러갔습니다. 친구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제2의 인생을 힘차게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에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쉬고 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조급함과 불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불 꺼진 상점들 사이로 누군가는 여전히 내일을 위해 땀 흘리고 있을 텐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몸은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며칠 밤을 뒤척이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만약 커피숍을 연다면 목은 어디가 좋을까? 요즘 인건비는 얼마나 하지? 하루에 몇 잔을 팔아야 손해는 안 볼까? 한밤중까지 노트에 빼곡히 무언가를 적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은퇴 후 창업 아이템을 다루는 유튜브 영상도 수십 개를 찾아봤습니다. 은퇴 후 대박나는 프랜차이즈 탑5 같은 자극적인 제목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비 비용, 월세, 인테리어 비용, 인건비, 재료비, 표를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해볼수록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한 숫자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깊이 잠들지 못하고 새벽녘에 눈을 떴을 땐 명치끝이 불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스트레스로 고생했던 위염이 다시 도진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고통이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 실적 압박에 시달리거나 상사의 말 한마디에 마음 졸이며 잠 못 이루던 그 시절. 스트레스가 쌓일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던 바로 그 통증. 문득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퇴직한 지금 왜 나는 회사 다닐 때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걸까? 누가 강요한 것도 평가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도 저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다그치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라도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야.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여선 안 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생각은 세상이 그에게 던지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퍼붓는 채찍질이었다는 것을.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세상도 주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쉰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학생일 때는 좋은 성적을 위해, 직장인이 되어서는 성과를 위해, 그렇게 쉼없이 달려온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는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한 심리학 책에서 읽었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은퇴 후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쉬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그 문장이 그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지 말자. 이것은 실패나 도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해방감.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쉬고 있다는 만족감이 처음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약간의 저축이 있다면 굳이 평생 모은 돈을 걸고 위험한 창업에 뛰어들 이유는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애쓰는 시간보다 가진 돈을 잃지 않기 위해 신중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요. 주위를 둘러보면 퇴직 후 무리하게 가게를 열었다가 몸과 돈, 그리고 마음까지 모두 잃은 친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잘 노는 전략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이며 무엇보다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지켜주는 유일한 길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아무것도 안 하면 뭐가 되려고요? 라고 묻는다면 그는 이제 조용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뒤처진 사람도 멈춰버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은 바로 잘 노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잘 논다는 것이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인생을 말 그대로 잘 놀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그가 꼭 지키고 있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만 그 지혜를 나누어 드립니다. 첫 번째는 건강관리라는 가장 단단한 자산을 쌓는 것입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과 돈이 있어도 그 무엇도 온전히 즐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출퇴근이 사라지자 자연스레 움직임이 줄고 앉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몇 주만 지나도 몸이 둔해지고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찼습니다. 예전에 한건강 강좌에서 들었던 말이 떠오릅니다. 노인에게 근육 1kg은 1000만원의 자산 가치가 있다. 처음엔 과장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절실히 깨닫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병원비가 줄고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씻고, 걷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답게 늙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존엄, 그것은 바로 근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맨몸 스쿼트와 가벼운 아령 운동을 30분씩 합니다.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비가 오면 실내에서 걷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작은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최고의 건강 투자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을 오랫동안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니까요. 두 번째는 돈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누구나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그는 65세 부부 기준으로 월 생활비 250만 원을 잡고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약 7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막막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다행히 부부의 국민연금을 합치니 매달 160만 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돈은 매달 90만 원, 25년간 약 2억 7천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넉넉히 잡아 3억 정도만 잘 관리하면 큰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전까지 모은 자산을 잘 관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자산의 70%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나머지 30%만 소액으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잃지 않는 것을 목표로, 그리고 무엇보다 돈은 행복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불안해서 쓰지 못하는 돈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밥 한 끼를 나누며 웃을 수 있는 돈이 진짜 자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돈 안 들이고 즐기는 나만의 루틴 만들기입니다. 처음엔 그도 맛집을 찾아다니고 여행을 떠나며 보상 심리로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돈은 줄고 몸은 피곤하고 마음엔 다시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도 잘 노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그의 하루는 아침 산책으로 시작됩니다. 햇살을 받으며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기분이 맑아집니다. 비용은 0원이지만 그 효과는 어떤 보약보다 큽니다. 집에 돌아와 아침을 먹고는 동네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책과 신문은 무료이며 때로는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강좌도 열립니다. 지난달에는 인문학 특강을, 이번 달에는 디지털 사진 편집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복지관을 찾습니다. 수필쓰기, 스마트폰 활용법,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거의 무료로 운영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동년배들과 인사를 나누고 수업이 끝나면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사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사람의 온기가 그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저녁은 아내와 함께 장을 보고 같이 저녁을 차리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바쁘게 살 때는 몰랐습니다. 이 소소하고 반복되는 일상의 흐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규칙적인 루틴은 생산성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감을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루하지 않냐고 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루틴 덕분에 매일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성과가 없어도 괜찮은 삶. 오랫동안 그는 일의 성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잘 쉬고 잘 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요. 가족과 따뜻한 밥을 나누고 천천히 산책하고 좋아하는 책 한 권에 몰입하는 시간.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야말로 은퇴 후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진짜 보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무리해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되며
새로운 성취를 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잘 노는 삶, 잘 쉬는 삶, 그 자체가 지금의 나를 회복시키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기반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혹시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마음 졸이고 있는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추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스스로에게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